윤라인 인사.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에 처음이라고 하죠. 그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를 지냈던 이노공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법무부 차관에 임명이 된 이노공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4차장 검사로 기용을 했고 당시 3차장 검사는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 때 카풀의 인연도 있다고 하고 우리 최 교수께서 보시기에 이노공 법무차관 임명은 글쎄 뭐 민주당에서는 당장 굉장히 윤라인으로 다 법무부를 다 인사한 거 아니냐 당장 이렇게 공격하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이 법무부를 전부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사장 출신이시죠. 지금 이제 법무차관도 이노공 이분도 이제 검사 출신이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건 측근 인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법무 행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판사나 변호사 출신들이나 민간에서 변호사 하시다 들어오신 분들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너무 검사들만 계시면 검찰 위주의 그런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좀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법제처장도 지금 그 본인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처가 관련된 그 식구들 그분들의 변호를 맡았던 분을 또 임명을 했어요. 그게 물론 이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아마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측근들을 너무 많이 기용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능한 한 자기가 가까운 분이나 같이 일했던 분들이 주요 요직에 너무 많이 가면 한두 명 가는 거야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다 검찰 내부의 주요 인사들이 전부 법무부 내부의 주요 인사들이 검찰 출신들이고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진다고 하면 그 자체는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좋게 보이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당장 민주당에서는 문고리 3인방을 언급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검찰 내 최고 복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할 태세고 대한민국 권력기관 모두를 윤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이 장악하는 즉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면 사실상 문고리 7상시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문고리 3인방이 떠오릅니다. 네, 민주당에서 대통령실에 이어서 법무부, 법제처까지 검찰이 장악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반대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관 임명 수순을 밟게 되는 건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재송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재송부를 요청해서 이제 그 일정 시간 내에 안 오면 바로 그때부터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조금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변수가 변수입니까? 뭐냐면 예.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제 임명 동의안 표결, 네. 요거와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를 그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 정호영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아마 당에서 일단 사퇴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던 모양인데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한덕수 후보자 그 전에 임명을 하게 될 경우는 만약 이제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하게 될 경우는 아마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변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 지금 측근 인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로 예를 들어서 청와대와 그다음에 이제 예전 같으면 이 내각 상당히 구성하는 게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측근 인사가 문제가 되는 거는 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측근이란 이유로 기용하는 이게 바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어떤 권력을 독점하고 대통령의 귀를 막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판사 출신들이 다 이 법무부를 장악을 했죠. 네. 아시겠지만 추미애, 박범계 판사 출신 정치인들이지 않습니까? 이용구 차관 다 판사 출신들이거든요. 왜냐? 네. 워낙 검찰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 검사들 일체 기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역대로 보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해왔습니다. 법무부라는 게 이제 행정집행부서니까 네. 아무래도 사법부와는 좀 구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의 인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법무부의 정상적인 저는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지금 이완규 지금 이 법제처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윤 대통령하고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완규 이제 이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형사법 분야에 우리나라의 거의 뭐 최고의 전문가라고 해도 그렇습니까? 사실은 네. 이 할 정도로 굉장히 전문가거든요. 또 예. 이노공 지금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도 중앙지검 처음으로 여성으로 4차장 검사를 했습니다. 4차장 검사. 예, 네, 근데 맞아요. 추미애 당시 장관이 검사장 승진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안 시켜줘서 그다음에 이제 서울 고검 검사로 감을 해서 좌천돼서 바로 옷을 벗었거든요. 어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다시 차관으로 이제 기용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 이 대통령의 어떤 인사를 두고서 뭐 측근이 예를 들어서 낙이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겠지만 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에 정치할 때 본인이 있던 좀 보좌관 이런 사람들 다 청와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은 정치를 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알고 있는 인맥이라고 하고는 검찰밖에 없거든요. 근데 검찰 인사들을 좀 갈 것 같다고 해서 이걸 너무 과도하게 측근 인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군요. 자,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장관 임명의 한번 지금 상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픽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어제까지 18개 부처 가운데 14개 부처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약간 심상치 않은 장관 후보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아빠 찬스 논란 등을 빚은 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 그래픽에 지금 빨간색 그 칸에 있는 것처럼 낙마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우리 최 교수 보시기에는 정호영 후보자는 정말 저대로 좀 낙마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곧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거다 이렇게 봅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강행 가능성도 네. 저는 있다. 아직 남아 있다고 아, 봅니다. 그래요? 네. 만약에 정말 그 사퇴를 시키려고 했으면 미리 정리했겠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논란이 된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계속 저렇게 보류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재송부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건 어느 정도 임명 강행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여요. 물론 당이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좀 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완전히 낙마를 시키겠다고 결정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행을 할 의지도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선거를 앞두고서 강행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파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낙마를 완전히 하겠다라고 결정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 네. 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이준석 대표와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고려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김재선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네.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 총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왔었거든요. 특히 공약 후퇴에 대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대통령께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과 공약 실행 이런 것들을 많이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만나셨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으로 전해져 있고 다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인준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른 어떤 장관 후보자의 인준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대로 좀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 것은 결국 민주당의 몫인 것이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시키는 카드를 가지고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결정들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인사청문회 취지 자체가 굉장히 무색해지는 것이다. 온전히 정치적 목적으로서 어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대한 카드를 가지고 나머지 총리 후보자들에 대한 인준을 저울질하는 것이다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철저히 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거치 결단을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자들과는 다르게 확실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최 교수님 생각과는 다르게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강행하지 않을 것이다. 임명 강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네. 아마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시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조만간 며칠 안에 다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이 내각도 내각이지만 이번 주 내내 좀 시끄러웠던 것은 대통령실 비서관 논란이었습니다. 특히 그 위안부 비하 논란 등을 빚은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 결국 이제 자진 사퇴를 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된 좀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실까요? 예민한 질문이지만 김성회 비서관님 여쭤보면 안 될까요? 내가 언론에 나오는 거는 다 챙겨보고 있으니까. 대통령님 비서관 인사 궁금증이 다 있는데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오늘은 인사 문제든 정책 문제든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 제가 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주중에 내내 좀 시끄러웠던 김성회 비서관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지금 뭐 그래픽에 있는 것처럼 저런 발언들이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됐었죠. 어떻습니까? 최진봉 교수께서 보시기에 김성회 비서관의 사퇴는 뭐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시기적으로 적절했죠. 당연히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이제 문제라고 보는 것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검증의 문제. 그러니까 예. 지금 이 김성회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요. 이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 혐오 발언들이나 논란들은 이미 인터넷상에 다 있는 내용이고 그거는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왜 걸러내지 못하고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저번에 말을 옮기는 것도 저는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정말 부적절하고 우리 국민들의 감정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을 그것도 다문화 비서관에 세운다? 왜냐하면 지금 저분이 이렇게 혐오 발언을 했던 대상들을 보면 다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고 소수계층들이에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저렇게 혐오 발언을 한 사람을 어떻게 비서관으로 임명할 수 있을까? 저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서 임명까지 이루어진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이 저는 더 큰 문제이고 그러니까 인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검증 논란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데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검찰 재직 시절 성비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정식 징계가 아니었다 이런 해명을 했었는데 이런 비위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이 측근을 기용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내내 가장 어떤 대표적인 이제 시달린 게 뭐냐면 내로남불이라는 거거든요. 내로남불. 네. 네. 본인들은 뭐 춘풍추상 그렇게 이제 청와대 그렇게 이제 비서실에 그렇게 액자를 걸어 놔놓고 결국 자기 편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했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 비판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마 윤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동안 공정과 정의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서 이제 들어선 윤 대통령인데 문제는 본인 비서실에서의 어떤 저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엄격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96년도에 이제 있고 2012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러네요, 보니까. 근데 네. 이게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과연 이제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뭐 그 인사 조치가 정식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관점에서 저런 행위가 있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인사의 엄격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 다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추문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한 국민적 지금 비판이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지금 뭐 정식 징계를 받은 게 아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있었냐 없었냐 여부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행위가 있었고 그거를 현재 시점에서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의 시점에서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한 당시의 어떤 형식에 이루어졌는지 또 징계가 어떤 건지는 정확히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됐고 당시에도 이게 지적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시점에서 인사를 할 때 저런 부분은 충분히 걸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대통령과 측근이고 친하다 하더라도 네. 저런 하나의 이게 있으면 예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그 책자에 썼던 그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이 언급 때문에 예. 근데 뭐 여성단체 많은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대통령이 쓰다가 그리고 이제 잠시 또 밖에 나오다가 또 다시 이제 썼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상기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좀 이런 인사 문제 물론 인사가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만약에 생기면 빨리 이게 점검을 해서 정말 문제가 된다 싶으면 저는 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그 문화부 차관도 조금 약간 뭐 이 성 관련된 문제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입니다. 네.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체육회 회식 자리에서 조 사무총장이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여직원 2명이 이제 공식 문제를 제기한 상태고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해라 이렇게 좀 문화부가 지시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 조용만 이 당사자는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직원도 사과를 수용했다. 우리 김재섭 위원장, 네. 문체부 차관 2차관도 지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뭐 인사 검증에 좀 구멍이 났다라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떨까요? 예. 사실 이제 우리 정치권에 있는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다소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네. 국민의 눈높이는 나날이 높아져가고 우리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공직자의 품행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보는 눈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사 검증 시스템은 위법이랄지 탈법이랄지 탈세랄지 징계랄지 뭔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서 처벌 내지는 어떤 징계 처분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좀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성품이나 품행 같은 것들이 어땠는지까지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엄격하게 바라보고 네.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검증 시스템과 우리 국민들 간의 눈높이가 다소 괴리가 있는 것이고 그 괴리가 점점점 좁혀져가는 과정 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철저하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정치권 전반에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하물며 SNS에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까지도 좀 검증을 해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에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작업들이 좀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인사 검증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